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 울산경찰청에서 수사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기소를 위해서, 어,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그걸 본다 그러면은, 그분들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실제로 어 이것만큼 어떻게 보면은 일을 가장 쉽게 어 결정을 하고 또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그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금을 찾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찰분들은, 수사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뭘까라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거는 원금을 찾겠다는 거고, 원금을 찾는데 원금의 개념이, 원금의 그들이 어 주장을 하는 것은 KOK 지갑에 스테이킹이 돼 있는데, 스테이킹이 돼 있는 것 중에서 교환 자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교환 자산이 US 달러로 표현이 돼 있죠. 그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관님들이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교환 자산이 실질적으로 스테이킹인 건지, 그리고 돌려받을 때도 그 US 달러로 돌려받아야 되는 건지 아닌지만 확인을 해 버리면은 모든 건 끝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경찰분들도 어 그 맡아야 될, 담당을 해야 될, 처리를 해야 될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울산경찰청에 계시는 분도 제 영상을 보신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스테이킹이 뭐냐? 제가 이전에 스테이킹을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테이킹이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테이킹은 바이낸스나 또는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거래소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는 것과는 일단 개념이 너무나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유동성 을 묶어 둔다는 개념은 동일한데, 어 KOK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 기간이 어 제한이 없죠.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200% 보상을, 내가 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은 스테이킹이 재스테이킹, 그러니까 보상받은 거를 다시 스테이킹하거나 사서 다시 스테이킹을 추가로 하거나,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0%는 언젠가는 끝을 봐요. 끝이 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해지 신청을 하고, 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스테이킹은, 어 수사관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경우는 7 일짜리도 본 것 같고, 그다음에 15 일, 30 일, 45 일, 60 일, 6 개월, 이런 식으로 스테이킹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짧은 일수인 경우에는 그 이자율이 낮지요. 근데 인제 기간이 길수록 좀 같은 코인을 스테이킹을 했을 경우에는 그 퍼센테이지가 이자율이 높지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 보면은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좀 괜찮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보상,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률이 많이 낮고, 그다음에 리스크가 큰 거일수록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죠. 근데 그거는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만큼만 보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해지를 기본적으로 하도록 돼 있죠. 근데 KOK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스테이킹은 예를 들어서 비트 뭐 보면은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스테이킹을 하는데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 여러 개 중에서 자기가 초이스를 하고 거기에 기한을 설정을 해 가지고 스테이킹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KOK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제 거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중에서 비트를 했다, 이드를 했다, 뭐 테드를 했다, 또는 뭐 솔라나를 했다, 뭐 polkadot을 했다, 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한 개 한 개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스테이킹을 하는 것도 고 코인들 또는 토큰들을 스테이킹을 하는 거죠, 실제로. 몇 개를 내가 할 건지, 뭐 그걸 얼마 정도의 양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 가지고 스테이킹을 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는 기존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스테이킹 서비스는 하나하나 각각의 코인에 대해서, 토큰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을 하는 가지수가 4 가지가 돼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KOK 재단이라고 하고, KOK 플레이, 그다음에 콘텐츠 플랫폼 콘텐츠 서비스를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기축 통화인 KOK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다르게 어 비트, 이드, 테드 이런 것도 있었고,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다빈치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스테이킹이 될 때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일단 KOK는 KOK뿐만 아니라 나머지 코인들도 똑같이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KOK 같은 경우에는 1 KOK당 얼마라고 임의적으로 지정이 돼요. 근데 나머지 비트, 이더, 테드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가격과 100% 일치는 하지 않지만은 비슷한 금액으로, 그러니까 거래소의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거의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하나가 5만 불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2개를 스테이킹을 했다. 그러면은 10만 불이 거기에 스테이킹 교환 자산이라는 표시가 딱 돼요. 요런 거 같은 경우면은 그냥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더도 그렇고, 이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갖고 3천 불이다, 한 개당. 그러면은 3개를 스테이킹을 했다. 그러면은 9천 불이 거기에 교환 자산이라는 거에 표시가 돼요. USDT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100개를 넣었으면은 100달러가 거기에 교환 자산을 표시가 되겠죠. 근데 KOK 같은 경우에는 이게 KOK를 시장 거래소에서 거래소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개당 한 개당 1달러였다. 그러면은 1000개를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1000달러가 딱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를 않고 그 교환 자산으로 표시가 되는 게 1000달러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비트, 이더, 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태킹을 하는 데에 어떻게 보면은 그 수단으로서 그 다른 종류로서 들어가는 거고, KOK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원화 가격 정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거래소 가격과 플랫폼 가격이라는 두 개가 존재를 해요. 그런데 거래소 가격보다 항상 그 플랫폼 가격이 약간 높아요. 이 행위가 저희 KOK가 상장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상승을 한 게 19차례가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0.14부터 해 가지고 지금은 $7까지 그 상승이 돼 있는데, 거래소 가격이 예를 들어서 0.14에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때 제가 지금 확인을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잠깐만요. 음. 처음에 그 2020년 아니다. 2019년 9월 21 일에 플랫폼 가격이 어 0.15 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시초가를 0.14로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그때 가격이 0.14라고 하면 0.14 보다 조금 낮았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20년 6월 1 일에는 0.15 정도로 돼 있었는데, 이 이때는 분명히 거래소 가격은 0.15 이하에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2021년 2월 8 일에는 0. 한 3 그 0.4달러가 됐는데, 그때의 플랫폼 가격이 0.4달러 니까 그 당시에 거래소 가격은 0.4달러 보다 분명히 또 밑에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의 편차를 늘,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플랫폼 가격이고 밑에 있는 게 거래소 가격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이득이 있냐 하면은, 비트이드 테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장가를 그대로 적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면은 교환 자산이라는 게 표시가 되는데, 거의 US 달러로 되는데, 그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거래소 가격과 거의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확하게 그 가격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거래소의 가격은 계속해서 이 플럭추에이션 그 변동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KOK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1달러에 1000개를 샀다 그러면은 1000달러가 딱 표시가 돼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 가격이 플랫폼 가격보다 항상 조금 낮고, 거꾸로 플랫폼 가격은 거래소 가격보다 항상 좀 높아요. 그러면은 거래소 가격이 1달러였는데, 이게 그 당시에 스태킹을 할 때 되면은 1000개를 사 가지고 스태킹을 하려고 딱 들어가면은, 그때는 지금 어 거래소 가격이 1달러였으니까 플랫폼 가격은 아마 그때 1.1달러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1000개를 넣으면은 거래소 가격만 그 다른 비트, 이더, 테더처럼 하면은 거래소 가격이 그대로 적혀야 되기 때문에,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1000달러가 돼야 되는데, 이게 플랫폼 가격이 1.1달러니까 10%가 더 어 높지요,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갈 때는 분명히 1000개라는 거를, 1달러 짜리를 1000개를 케어캐를 사 가지고 스태킹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스태킹을 할 때는 그냥 1000달러라고 표시가 안 되고, 플랫폼 가격과 개수를 곱하면은 그게 US 달러가 표시가 되는 거죠. 왜? 1 KOK
한 개의 KOK는 1.1달러라고 등호 관계가 한 개가 1.1달러니까 1000개를 넣으면은 1000 곱하기 1.1을 하면 1100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항상 스테이킹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갭만큼은 어 소위 말해서 이득을 보고서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제가 잠시 그러면은 화면을 공유해서 좀 보여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보시다시피 플랫폼 가격 인상이 인상 플랫폼 가격 인상표를 제가 다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2019년 9월 21일에는 0.15가 됐는데 고전까지는 이 플랫폼 가격이 0.14 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때 14에서 15 0.15로 바꾼 인상을 한 이유는 거래소 가격이 0.14에 거의 근접했거나 조금 높았거나 조금 낮았거나 타치를 했거나 했을 때 요렇게 인상을 해요.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한 7.1%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2020년 6월 1일에는 1.5에서 0.15에서 0.17로 됐는데 인상폭은 13.3인데 요때는 0.15에 가까운 거래소 가격이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오버를 했거나 아니면 조금 밑에 있거나 이 정도가 됐을 때 이렇게 인상이 돼요. 이런 날들이 통상적으로 거의 한 12시간인가 24시간인가 후에 이렇게 인상을 시킨 걸로 거래소 가격이 플랫폼 가격을 터치를 하거나 이 정도가 됐을 때 이렇게 인상이 쭉 되어 왔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인상을 시킨 게 2022년 2월 26일 이때가 0.695인가 6.95달러 정도가 됐을 때 6.2달러보다 훨씬 높아졌지요. 그러니까 7달러로 이거를 아니지. 이때는 6.2달러 가까이 왔는데 그래서 7달러로 인상을 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7달러 정도가 됐을 때 이때 가장 요게 좀 지속이 됐을 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코인 마켓 캡을 기준으로 보면은 6.95달러 까지 거래소 가격이 따라 올라오긴 왔었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 여기서 1 KOK는 7달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 당시에 이 시기쯤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개의 KOK를 샀다 그러면은 이거는 교환 자산이라고 스태킹이 됐을 때 이때는 이거를 7달러로 곱하기를 하면은 이거는 7,000달러가 되는 거죠. 이 표시 자체가 어떻게 그 표시가 교환 자산으로 되나 하면은 요렇게 7,000달러로 표현이 딱 되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스테이킹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스테이킹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분명히 1000개라는 KOK의 개수를 사 가지고 거래소를 계속 거쳐 가지고 1000개의 KOK를 사서 스테이킹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교환 자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실제로는 달러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역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해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역순이에요. 7,000달러를 나누기 이거를 어 거래소 가격이 저 뭐 플랫폼 가격이 7달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1000개의 KOK로 받아 나가는 거죠. 이게 해지
하는 해지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지가 되고, 스태킹을 할 때는 이 개수 이 정도의 KOK를 거래소에서 사 가지고 스테이킹 절차를 밟아서 쭉 가다 보면은 $7 라는 플랫폼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곱해 가지고 단위가 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 저는 좀 답답하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그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원금을 보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찾으면은 사건을 종결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에 플랫폼 가격이라는 거를 아신다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한 148,000명 정도, 실제로는 150,000명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2022년 11월 28일 까지니까 그때 기준으로 한 148,000여 명이 이미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재단이든 그 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한번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한번 확인을 해 보면은,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게 법정 화폐 US 달러로 돼 있는 거를 줘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그거를 금방 제가 계산을 해 드린 것처럼 해지 수순처럼 가지고 있는 그 교환 자산을 나누기, 현재 지금 되어 있는 $7 라는 1 KOK는 $7 라는 그걸로 나눠 가지고 어 돌려줬는지, 그것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 모든 뭐 머리 아프고 할 일도 사실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사실 이거는 또 '틀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거의 뭐 100%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피해자라고 고소를 하신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하면은 그렇게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0.007 가 아니고 0.005 도 하회를 해 갖고 있는데, $7 로 나눠 가지고 개수를 받아고 나오면은, 예를 들어 70,000 불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누기 7을 해 버리면은 10,000 개가 돼요. 10,000 개가 해지를 될 때 또 1%를 빼버려요. 그러면은 10,000 개의 1% 니까 한 100 개가 빠진다고 보면은 99,000 9,900개 정도를 받을 수 있죠. 이게 또 계산이 어려우니까 그냥 10,000 개라고 치면은 10,000 개를 0.005 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거래소에 내다 이 저기 거래소로 내보내 가지고 현금화를 하려고 거기에서 KOK를 매도를 딱 하면은 0이 1, 2, 1, 2, 3 개. 그러면은 어 $50 가 되나요? $50 가 되죠. $50 밖에 안 돼요. 분명히 거기는 $70,000 가 돼 있었는데, 이게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내다 팔면은 $500 가 실제로 아니고, 요거는 500 USDT니까 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뭐 거의 $50 라고 보는 건데, 여기에서 또 $50 를 가지고서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거를 트론이든 또는 그 리플이든 그거를 다시 사야 돼요. 왜?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에 이게 상장이 되어 있지를 않으니까 국내 거래소로 이전을 하는
그 수수료를 또 물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옮길 수 있는 게 트론이든 리플이든 이런 게 속도도 그런 대로 빠르고 수수료가 싸니까. 그러면 $50에서 다만 0.1달러든 0.2달러든 또 수수료를 물어야 돼요. 트론이든 리플을 사 가지고 국내 거래소로 보내면은 거기에 트론이든 리플을 딱 파는 순간 원화로 딱 나와요. 그러면은 그게 $50라고 했을 때 1,300 원이라고 하면은 어 공인에게 50,000 원에 3, 5, 15 65,000 원을 갖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미친 짓을 어 안 하죠, 누구든지. 근데 문제는 안타깝지만 저는 그런 표현을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스테이킹이 돼 있는데 저도 지금 어 제가 스테이킹이 돼 있는 거는 뭐 재스테이킹도 하고 뭐 그래 가지고 82,000 달러 가까이가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 식구들 다 합치면은 어 한 20 몇만 불, 한 30만 불은 좀 안 되고 뭐 그런데 82,000 불이라는 거를 아까 7만 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82,000 불이면은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나왔을 때 아까 65,000 원이라고 했으니까 한 8만 원, 한 7만 원 정도, 7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되겠지요. 그거를 제가 받을 거냐 아니면은 지금 그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82,000불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곱하기 1,300을 하면은 3, 6, 18 한 9,60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저도 너무나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희가 스테이킹을 할 때 또 저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 가지고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것들은 그 재스테이킹을 한 것도 있고 해가 좀 늘어난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한국의 어떤 뭐 K뱅크든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 한국 거래소 5 군데 중에서 하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은행에 데포짓을 하면은 처음 할 때는 24 시간이 아니고 48 시간 만 이틀을 기다려야 돼요. 이틀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제가 저론이든 리플을 살 수 있어요, 원화를 가지고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몇 개의 수량이 되는데 KOK가 뭐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으면 바로 KOK를 사 가지고 스테이킹을 하면 되죠, 내 지갑으로 보내 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현금으로 하지는 않는다. 현금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교환 자산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도 결국에는 아까 어 1,000 개를 사 가지고 1,000 개라는 건 KOK 1,000 개를 샀다는 거고 비트코인을 1 개를 샀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좀 전에 뭐 그 보니까 한 72,000 달러가 됐더라고요. 1 개를 넣으면은 72,000 달러가 거기에 스테이킹이 표시가 되지요. 근데 저 1 개가 72,000 달러라는 이야기죠. 72,000 달러를 넣은 게 아니고요.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을 동일하게 보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테더니까 그것들은 그냥 그대로 표시가 돼요. KOK는 1,000 개를 사 가지고 들어갈 때 1 달러에 1,000 개를 사면은 1,000 달러인데 1.1 달러가 플랫폼 가격이니까 1,100 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 넣는 거죠. 그러면 표시가 1,000 개를 넣었는데 교환 자산으로 표시가 된 거는 1,100 달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나올 때 원금이라고 돌려주는 게 원화입니까? 아니 US 달러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청 그 저기 US 달러로 표시가 되는 거를 플랫폼 가격으로 나눈 개수겠어요. 분명히 들어갈 때도 개수로 들어갔고 나올 때도 똑같이 들어갈 때는 플랫폼 가격과 개수를 곱해 가지고 표시가 되는 거니까 나올 때는 그거
그 US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플랫폼 가격 달러로 나눠 버리면은 또 달러 다 소거하고 나면은 개수가 나오죠. 그 개수만큼을 내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단이나 이쪽에서 스테이킹 지갑을 보유를 하고 보관을 하고 있는 쪽에서 내준다라고 하면은 해지를 했을 때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수수료 그 저기 해지 수수료 1% 빼고 나머지를 개수를 그 사람 지갑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금 내줄 수 있는 수량이 내줄 수 있는 수량이 모자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말씀을 박남옥님 좀 계속 해 가지고 지금 시간이라든가 허비하는 시간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원금이라는 거를 돌려달라고 했을 때 저도 지금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달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해지만 하면 똑같아요. 뭐 법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제가 돌려받고자 하면은 한 8만 불 정도 되니까 7달러로 나누면은 뭐 만 한 천 몇백 개 되겠네요. 그거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 매도를 하면은 되긴 되는데 그거는 미친 짓이니까 안 하는 거고. 근데 지금 거기에서 주장을 하는 게 한 뭐 실제로 거기에 그 계시는 분들은 한 1000여 명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고소에 참여하신 숫자를 따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다지 뭐 1000명 뭐 이런 단위의 숫자는 안 될 거고 그럼 돌려주 원금을 돌려받겠다라고 하는데 주장상 교환 자산이냐 개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개수가 지금까지 14만 거의 한 15만 명 정도가 해지를 해가 나갈 때 현금으로 US 달러로 가져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이거를 확인을 해 보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들은 뭐 명백하게 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럼 니들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원금 돌려줄게. 그런데 원금의 정의가 US 달러가 아니네요."라고 하면은 모든 거는 그냥 끝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꽤나 오랜 시간 수사도 하시고 뭐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가 이게 뭐 배임, 뭐 횡령 뭐 이런 곳으로 추적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나중에 거기에 횡령을 한 게 있고 그거를 환수를 했을 때 돌려달라고 했을 때 개수로 주지 US 달러로 주는 거 자체가 이거는 지금까지 해온 게 그런 절차상으로 가져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전에 해지한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은 내가 나갈 때는 개수로 해지를 시켜 줬는데 왜 이 사람들은 US 달러로 내주느냐. 실제로 그걸 그렇게 내줄 만한 돈도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조, 몇 쪽 하는데 몇 조 단위가 이거는 아니고 뭐 수십 조 왜냐하면 이게 복리 형태로 재스태킹을 해 놓고 뭐 그래 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 그러니까 교환 자산만 딱 보면은 교환 자산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데 그거를 재스태킹 해 가지고 복리 형태로 또 받고 또 재스태킹하고 해 버리는 것 다 따지면은 그걸 얼만큼을 피해 금액으로 원금이라는 기준으로 줄 수 있는지를 그거는 답이 없어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85만 명이다, 80만 명이다라고 하면은 일일이 어떻게 이 사람이 실제로 처음에 얼마만큼 은행에 돈을 넣고 그것만큼 원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줄 건지 말 건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전에 했던 사람들도 그게 맞다면은 우리는 개수로 가져 나왔는데 손해를 봤으니까 그 개수로 다시 정산을 해 달라라고 보고서가 들어오거나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형 저거 뭐 민사로 하든 어쨌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으로 일하신 만큼 받아가시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경찰력의 어 그 뭐 맨파워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 실제로 이렇게 심플하게 확인을 해 봐도 문제가 그냥 쉽게 클리어가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는 다를 수가 있죠. 그곳에서 누군가 뭐 세계에서 하나뿐인 8 성이라는 사람, 뭐 7 성이라는 사람, 6 성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직접적으로 뭐 이 좀 속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금을 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어떻게 했고 뭐 그래 가지고 쏟고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개인 대 개인으로는 내가 그렇게 했을 때는 제가 뭐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속았는 부분과 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사수신, 그것도 유사수신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는 생각을 좀 해 본직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스태킹 한 것을 보관을 하고 있는 보관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원금을 돌려 달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돌려주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받은과 동시에 병신짓한다. 이거는 쪼끔이라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들어오실 분이라면은 거짓은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 우리가 원금이라는 거를 그렇게 정상적으로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대로 받을 수 없는 거는 100% 확실한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이 막 너무나 막 하늘과 땅 차이로 이렇게 큰 갭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원금을 받아내 가지고 거래소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을 딱 일원화해 버린다. 그러면은 나눠줄 만한 숫자가 안 돼요. 0.005를 기준으로 보면은 어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0. 어 영 영0 0.01 정도만 계산을 해도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8만 몇천 달러라고 하면은 제가 받아 갖고 나와야 되는 게 0.01 이라고 하면은 0을 2 개를 붙이면은 저는 82만 개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알지? 8만 개, 80만 개, 820만 개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820만 개를 가져 나와 가지고 거래소에 갖다가 풀잖아요. 그럼 0.01이 0.0001 이거보다 더 내려가요. 제가 오늘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제가 내일 한번 보여 드릴게요. MDM이라는 게 지금 가격을, 제가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 놓고 뭐 저걸 하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제가 캡처를 해 놨는 거를 보면은 가격이 어
소수점이 몇 자리까지 나와 있냐면은 일단은 0.0이 9개고 그다음에 1이 나오고 0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또 한참 그 한 20몇 자리까지 가는 게 어 MDM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메인넷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 우리 K 운동장의 개발자라고 하는 쪽에서 이미 먼저 상장을 시켜 놨던 거예요. 그게 가치가 지금 우리는 통상적으로 거래소에서는 0.000000 해야 8째 짜리까지를 통상 쓰잖아요. 거기는 0이 소수점 이하로 해가 0이 9개에 그다음에 1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실제로 10 자리까지 내려간 거지요. 이거는 아예 뭐 그리고 거래량이 제로예요, 제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 82,000 불이니까 820만 개를 시 거래소에 내다 팔고 그다음에 어떤 분이 어 10,000 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100,000 불, 1,000,000 불, 1,000,000 개가 나와야 돼요.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을 일원화시키는 동시 일원화시킴과 동시에 그 개수가 나오는 수량은 그만큼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유통량으로 그리고 우리가 스태킹한 개수를 따지면은 절대로 그거를 받아낼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나와 가지고는 수요와 공급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수요가 적고 정말 눈곱만큼인데 공급이 예를 들어서 잠실 운동장만 하다. 그만큼의 양이 나온다. 근데 그 수요는 사고자 하는 사람은 눈꽃만큼 있다. 그럼 가격은 우리 그 베네수엘라인가 어떤 데 가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억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불쏘시개로 쓰는 게 더 낫다라고 할 만큼 빵 하나 살라 그러면은 니어 거 같은 데다가 한그떡 돈을 가지고 와야지 하나 살 수 있을 정도. 뭐 이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숫자를 1 달러를 주면은 어마어마한 숫자를 저희가 코인의 개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요. 근데 파는 사람이 엄청나게 그렇게 파니까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사는 사람 쪽에서는 팔짱 딱이고 '언제까지 내려가는지 보자.' 뭐 끝까지 내려가면은 제로로 수렴을 완전히 해 버리면은 안 사 버리면 되는 거고 막 그래도 뭐 1 달러 캐 봐야 뭐 햄버거 값보다는 비싸네. 아 저거 싸네. 1 달러면 한 1,300 요즘 한 1,350원 하잖아요. 1,350원 어치 사면은 정말 뭐 몇십만 개도 안 사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거래소의 가격이 저희가 뭐 한 1 달러 이상 한 2-3 달러면 돼도 그때 되면은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한 예를 들어서 거래소 가격이 2 달러가 됐다. 그때 7 달러에 있던 플랫폼 가격을 4 달러로 낮춰 버리면은 내가 그 당시에 4 달러로 해지를 하고 나오면은 3.5 달러라고 할게요.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2 달러일 때 3.5 달러까지 플랫폼 가격을 딱 늦췄다. 그러면은 70,000 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20,000 개를 가지고 나오죠. 20,000 개를 가지고 나오면은 2 달러로 곱하면은 2는 4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7만 불에서 4만 불이 되니까 한 50% 이상은 소위 말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100% 스태킹을
한 게 자기 돈 가지고 개수를 사는 만큼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손해를 보는 거지만은, 재스태킹을 해 가지고 거기에 불려 놓은 사람, 어떤 사람은 500,000원 가지고 뭐 10,000불 정도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500,000 원이 10,000불 정도 되면은 거의 1,000,000 원이라 해도 20 배예요. 그 사람이 50만 원이 자기가 실제로 스태킹을 하는데 소요했던 금액이지, 나머지는 다 보상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도,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82,000 불만큼을 개수로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절반이 돼도 4,000,000 원이라 해도 뭐 그래도 개인적으로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게 수량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횡령이 되는 거를 환수를 해 가지고, 그거는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비트위더 테더니까, 이것만 찾으면은 지금 이미 거래소에 나와 있는 물량들을 진공 청소기처럼 흡입을 싹 해 가지고 버려 버리든지, 버린다는 의미는 소각 지갑으로 보낸다는 이야기죠. 또는 대부분은 보내고 한 10%든 이거는 스태킹 지갑으로, 왜? 가격이 거의 유사해졌을 때의 개수를 또 감안을 해서 해지를 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맞춰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누구든 KOK를 가진 사람들이면은 그 혜택을 다 볼 수 있다. 이게 저희가 지금 그 어렵지만은 지금까지 추진을 해온 거고,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것만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그 운영사라고 하는 쪽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콘텐츠도 제대로 되는 게 공급이 되도록 해야 되는, 지들이 만들어 갖고 하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 정말 개 지랄 같은 놈들 때문에 이것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볼 수도 없는, 볼 만한 것도 없는 것들, 그거 그냥 뭐 구색만 갖춰 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기로는, KCP라는 데에서 그런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몇만 불만 주면은, 거기에다가 운영자, 서버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키운다 좀 치더라도, 그런 토탈적으로 하더라도 한 달에 한 2-3억 정도면은 우리가 즐길 수 있을 만큼 볼 만한 것들을 정말, 요즘 최근 거부터 해 가지고 인기리에 방송이 됐든 인기리에 영화 상영이 됐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제공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걔들 159억, 177억, 170 몇 억 이렇게 매출을 올렸는데, 그전까지는 3,800만 원, 오직 한 번 했는 게 3,800만 원인데, 시사멘터리 추적에 그 회사의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가 한 70억이 들어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예요? 앱을 하나 돌리는데, 앱 하나 개발하는 거 도대체 얼마 하는지 정말 머저리가 아니면은 어디 가 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앱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 하는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운영비. 앱 하나 운영하는데 뭐가 한, 제가 보기에는 한 7-80억, 그래서 한 160억 됐을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잡고자 하는 거지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딸랑 2명이 1,600만 불 가까이 매출을 올리고 마진이 80%가 넘어가고,
23년도에 한 3-4분기까지 한 750만 불인데 그것도 마진이 그만큼 남는다 하면은 세상에 이런 비즈니스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도금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그 사업을 해본 적이 있냐는 거죠. Manufacturing factory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게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그렇게 매출이 생겼을지 저희는 머니 란더링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을 거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개별적으로 자금 출처를 찾기 위해 가지고 그 금융 거래가 이루어졌던 사람들의 들에게 그 소위 말하는 미 연방 수사국 뭐 FBI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컨택을 해서 확인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 사실은 힘을 집약을 하고 일이 정상적으로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어 수시로 이렇게 힘을 낭비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모아 가지고 한 방에 또 결집을 하고 힘을 쓸 수 있을 때는 같이 쪼끔 힘들더라도 한번 힘을 보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어 뭐 예를 들어서 안타깝지만 스태킹의 그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하면은 나중에 실제로 내가 손에 딱 쥐는 걸 봤을 때는 몇만 원, 몇천 원 이렇게 그냥 끝나 버릴 거예요. 제가 그게 정말 좋은데 그리고 교환 자산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맞는데 부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 그 좋은 거를 제가 왜 차 버리겠어요. 누구 맞다나 뭐 제가 관종이라서 그럴까요? 뭐 이거 뭐 사람 보는 거 그다음에 관심 끄는 거 제가 지금 이 나이에 그런 거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개또라이 같은 것들이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신도 꼴값을 떨어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우리는 이미 속았잖아요. 더는 속지 말자는 게 제 제가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경찰관 수사관들도 이 부분을 반드시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저기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를 그냥 곧이곧대로 믿고서 가다 보면은 일 정말 시간 많이 투자를 하고 인력을 소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아예 안 맞다라고 하면은 거기 또 정말 그 한숨밖에 안 나올 거고 그거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정말 어 뭐 강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고층 빌딩으로 갈지 그런 경우가 없으리라고 장담을 못 하죠. 저희는 떼가루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주장을 처음부터 해 왔던 거고 그러니 최소한 수사관님들이 확인을 먼저 해 보실 겁니다. 검사님이 확인을 해 보실 거는 그리고 거기에 변호를 하시는 분도 확인을 해 보실 거는 스테이킹의 교환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를 했을 때 또는 원금이라고 하는 게 definition 상으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고 몇몇이 정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수사관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도자가 주는 내용만큼 자료만큼 아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설명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렇게밖에 모르는 거고, 실제로 거기에 보면은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건 채굴 교환 자산인가 현재 교환 자산인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거 말고는 개수로는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US 달러라고 보시지요. 스테이킹 할 때 개수로 들어가 곱하기 플랫폼 가격 이퀄 뭐예요? 교환 자산. 나올 때 해지할 때 교환 자산 나누기 플랫폼 가격 달러 없애고 딱 그러면은 나눠 버리면은 개수가 나오죠. 그걸 또 갖고 나오는 거고. 현금으로 스테이킹 한 적 없습니다. 다 KOK든 가상 자산을 거래소에서 사 가지고 넣은 거지, 스테이킹을 한 거지 현금을 넣은 적 없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걸 모르고 시작을 하는데 뭘 하겠어요.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아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 주십시오. 이런 내용은 다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